우리가 불교 믿는 목적은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지경이 따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업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업장을 소멸하는 올바른 방법을 갖고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는 업보 잘 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업장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는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먼저 이제 업장소멸,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은 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업장소멸 그러면은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소멸 한다는 등 또는 멸업장 진언을 외워서 업장소멸 한다는 등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업장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들이죠. 먼저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도말 카르마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의역한 겁니다. 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 인도말은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근데 크르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이 되겠죠, 짓. 그래서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업이 뭐죠? 먼저 신업,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업, 그 다음에 의업, 이렇게 이거를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짓이니까는 신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하는 짓이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행동이 되겠죠. 이거는 구업이니까 입을 하는 짓입니다. 뭐가 되겠죠? 이거는 말이 되겠죠.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짓이에요.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곧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업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업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한 결과물, 이게 업보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한 결과물. 인강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모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죠. 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업에 장애가 생겼다, 업이 막혔다, 다시 말해서 업이 병이 들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본래 이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소멸돼요. 받지 않고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보를 받는 방법으로서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는 게 참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업보는 참회를 함으로써 소멸이 될 수 있는데, 받거나 참회를 함으로써. 근데 참회한다는 것 자체가 업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곧 참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잘못하고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회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참회인 거죠. 근데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병이 생긴 겁니다. 업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업에 장애가 생겼으니,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겁니다. 우리가 그 병이 걸리면은 물론 아무 짓도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도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진짜 정확한 방법은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치유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업이 병이 든 거니까는 업의 병이 왜 들었는지 이거를 찾아 가지고 치유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업에 병이 들었으면은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시켜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업장이 없는 상태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셨냐 하면은 팔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먼저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사,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아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이거 어는 바른 말입니다. 업은 바른 행동이에요. 정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업장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장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면 업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불교대학 그런 데서 조금 공부해 보셨으면은 12처니, 18개니, 5원이니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12처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색, 성, 향, 미, 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어요. 의는 마음이죠. 이거는 색깔과 모양, 소리, 향, 맛, 느낌이에요. 눈, 귀, 코, 혀, 피부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들을 갖다가 이 자극들을 갖다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죠. 감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인식기관이 이 받아들인 자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요.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의라고 하는 거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받아들인 자극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실제 상황을 왜곡되게 판단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에 달이 있어요. 그 달은 1000개의 강에도 다 뜹니다. 그런데 1000개의 강에 뜬 달은 다 왜곡되어진 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달하고 다르고 또 똑같은 달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강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달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어느 강에는 있잖아요. 파도가 올라가가지고 달이 위로 솟아오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다 달라요. 똑같은 달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하나지만은 사람들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왜곡되어지지 않은 채로, 무명에 의해서 왜곡되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바른 생각일 터인데, 문제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왜곡되어진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올바른 생각이냐 하면은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 누구도 바른 생각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다 이상한 선글라스가 껴져 있어가지고 각기 다르게 다 보이는데 누구 하나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누가 본 것이 맞다라고 하겠어?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쵸? 본 생각 판단한 거 그게 다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그러면은 생각에 장애가 생겼다. 생각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면은 이게 바로 생각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업장이라고. 업장 중에 이제 생각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그런데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거는 뭐죠? 말과 행동에 장애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업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러는 줄을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이 상태가 바로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그거 어떻게 세상을 살아 난리가 나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하잖아요. 나쁜 일을 겪으면은 배움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번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더니 큰 곤란을 겪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 이래버리면 이제 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배워야 되거든. 배우면서 자기가 점점 더 발전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용어 중에 반야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지혜바라밀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 뭐냐 하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실제 상황과 부닥쳐가지고 틀렸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맞았으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해가면서 부닥쳐 봐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망상 속에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뭐가 화가 났나? 아니면 밖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이제 눈치 보느라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업장에 얽힌 삶이 되는 거야. 근데 물어봤어. 그러면은 몸이 아프다는 둥,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상황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훌륭한 삶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발전해가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발전하려고 하면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 성공할 적에는 배움이 없어요. 실패할 때 배움이 있는 거지. 애들 그 온라인 게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스테이지 하나 극복하려고 하면은 애들과 그 게임에 미쳐서 죽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번 스테이지 극복하려면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해요.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똑같이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함으로써 실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업장에 두꺼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곧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의심,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운 것 때문에 눌려서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의심도 그런 거고, 믿음이나 용기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말하고 자기 행동이고. 근데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런 경우죠.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가 왜 생겼으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운명을 바꿔드리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잘못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고리를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실패를 하죠. 그러면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이라고 했을지 몰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거든. 그걸 받아서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가슴에 원한만 맺히고 한만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앞뒤에 꽉 막힌 것 같고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방황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적에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뭐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업장은 어떠한 종교 활동이나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병이 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죠? 업보를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죠. 전생에 있는 업장은 금생에도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생에 지은 업장으로 인해서 금생에 그런 업보를 받는 거고, 그 업보로 인해 또 업장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 프로그램은 운명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해가지고 전생에 업장이 안 없어, 이거 아닙니다. 그냥 전생에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 눈회를 통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럽니다. 그렇게 오래된 업장을 어떻게 없애냐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어도요,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만나면 바로 나요. 명의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약을 쓰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면 낫습니다. 그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는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조선시대에 승가고시가 있었거든요. 거기 합격한 스님이 둘이 있어요. 처음 승가고시가 딱 한 번 있었고, 서산대사하고 삼명대사입니다. 삼명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명대사가 이 괴를 잘 뽑아. 원래 불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요 사주팔자를 이걸 잘 뽑아가지고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산대사가 그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거든. 그러니까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검은 소하고 빨간 소가 두 마리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산대사가 저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먼저 일어날지 네가 한번 괴를 뽑아봐라. 그러니까 불화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빨간 소가 먼저 일어나겠네. 그래. 어디 좀 지켜보자.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야, 불이 나면은 연기가 먼저 나지. 불이 먼저 보이냐. 그리고 이제 또 길을 갔는데 신도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신도가 재미를 삼아 오늘 저녁 스님들 공양으로 뭐가 나올지 알아맞혀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서산대사가 삼명대사한테 너 한번 뽑아봐라 그랬어요. 뽑으니까 뱀사자가 나왔어. 아, 국수가 나오겠군요. 그랬더니 막 신통하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서산대사는 어디 지켜보자. 조금 있으니까 수제비가 나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가 망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야, 밤에도 뱀이 길게 뻗냐? 둘이 들고 있지? 다시 말해서 너가 괴는 제대로 뽑았으나 해석은 못한다 이거야. 이런 것처럼 사주라고 하는 건 연월일시예요. 이거는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풀이가 바뀐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로부터 있잖아요. 이 사주팔자를 바꾸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살아오면 뭐라 그러죠? 절에 갖다 팔으라 그래. 왜? 불교만이 그 사주팔자를 바꿔줄 수 있거든. 불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 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거 다 사주 탓으로 돌리지 말고, 사주는 무슨 사주야. 사람이 불교 신자가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불교 신자가 어디가 사주를 보고 점괘가 맞으면 불교 신자가 아닌 거야. 그리고 불교 신자는 원래 신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신기가 있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진짜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 또 어떤 분은 신기가 있대. 자기가 무당이래. 30년을 무당을 했대. 그래서 오셨어. 업정소매 해달라고. 봤더니 신기가 없어. 신기가 없는데 자기는 신기가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제 단지 다른 사람보다 육감이 뛰어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어떤 감흥을 많이 잘 받고, 이거 이제 신기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오신 분은 자기가 신기가 있다고 하면서 무당이 같이 이 점 보고 이런 거 하자고 하더래요. 근데 봤더니 신기가 있어. 진짜.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신기가 없어졌네? 그랬더니 편안해졌대 막. 머리도 아프고 있는데 너무 요즘 중에 가장 편안해졌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무당들도 내 앞에 있으면 신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교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쵸? 그런 중인데 내가. 근데 불교에는 정법을 행하면은 신중들이 지켜준대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런 것처럼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어떤 무슨 산신, 칠성 이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정기도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섬기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근데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보세요. 신을 섬긴다가 뭐야? 지 생각 살지 않고 신의 생각을 사는 거잖아. 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쵸?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따라오는 고통은 업보에 의한 고통밖에 없거든요. 그 업보는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업보가 내 업장으로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업장은 소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업장은 소멸하고 근생을 살다 가야죠.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행입니까? 이거 세계 최초로 이게 나온 건데, 그렇죠? 이게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몰라서 못할 거야. 제가 이 스님 프랑스 스님이거든.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이 프로그램 하셨어요. 하시고 이거를 프랑스에다가 저희 전파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이거 공부를 하시는 거야. 스님이 돼가지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내가 프랑스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한국말 배웠어.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들은 한국말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업종 소멸 시켜줘봐야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먼저 사마타를 해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 업장을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강남불교대학이 그런 거 공부시켜주는 게 하거든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가 이 업장 소멸이 된 그러한 그 체험을 많이 전파시켜 주시고 하셔야 또, 다른 사람들도, 스님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공부하러 오는 분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곳이 또 많이 생겨나야, 진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원래 승복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입는 옷을 검은 옷, 치의라 그래요. 그리고 스님이 되는 길, 치문이라 그래. 그래서 스님이 되자마자 배우는 게 치문이에요. 저기 원래 검은색인데 먹물을 들였어요. 검은색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빠져서 회색이 된 거예요. 검은색은 스님과 황제만이 입어요. 왕도 못 입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제가 검은색을 입게 된 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다른 스님들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알고 있는 불교 보고 저거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남들하고 다르게 좀 차별 좀 해야 쓰겠어. 그래서 옷을 차별되게 좀 입어야 쓰겠는데 이왕이면은 진짜 제대로 된 옷을 입자. 이래가지고 검은색을 입은 거예요. 원래 검은색이 스님의 옷이고, 이거 취이라 그래. 그리고 신도도 옷은 백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조계종의 강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글이 치문이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 문에서 배우는데, 뭐 때문에 다들 물 빠진 옷은 지금 이 검은 색깔을 들일 수 있는 기술이 염색 기술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아예 이제는 물 빠진 색깔을 만들어 입어 이제 회색으로.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제대로 입는 겁니다. 이러고 입고 있으니까는 뭐 일본 사람 같다는 일본 불교냐는 등 뭐 그래요. 제가 답답한 소리지. 사전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뭘 파악하는 거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민이 프로그램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결이 될 적에는 하시라 그러고, 해결이 안 될 적에는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장이 아니면은 돌아가시라 그러고, 업장이면 하시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판가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 같은 문제는 이게 사전 상담이에요. 이제 본래 둘이 앉아서 하면 한참 하소연들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하소연 다 들어주느라고. 저는 말 몇 마디 안 합니다. 바로 들으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우울증은 정신병 아니에요. 인적병이에요. 우울증이 왜 생기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니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업장 소멸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는 게 업장이라고요. 그거를 없애버리는데 우울증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울한 게 자기 생각을 자꾸 찍어 누르고 또는 잡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불편한 곳에 항상 가서 안 움직여. 이러니까 생기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비관적이고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이런 거를 고쳐준다니까. 그거는 절대 있잖아요. 다른 방법 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불면증은 이제 봐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에 병든 거는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병든 거는 정신과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인생이 병든 건 여기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거는 긴장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불안해서. 불안한 거는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붙잡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놔주면은 당연히 풀어지겠죠? 이제 앞에 그 사업적인 부분은 약간 우리 불자님이 휘둘리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업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투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고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따님에 관한 문제.
따님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었으면은 그런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약으로 도망칩니다. 그 마음 수련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치유하기 힘들어요. 마음 수련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편하게 먹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니 마약을 장착하고 사는 거야.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치료가 안 되거든요. 마음 수련원에서 온 사람들도 몇 사람 해봤는데 한결같이 안 돼.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제 따님 같은 경우도 우울증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울증 약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우울증 약을 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어머니의 업장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분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일단은 부모를 다 봐야 됩니다. 누가 원인인지. 그래서 먼저 그 딸이 우울증이 가게 하는 거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없애고 난 다음에 따님의 우울증을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들 원인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그 남편분께서 굉장히 그 예민하다 집에서 자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이제 집이 편안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불자님의 업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가족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불자님한테도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투자권에 대해서도 제가 업장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말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동원하기보다는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업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업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